친해지는 모쏠의 밤.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메타인지가 됐는지. 누가 먼저 처형될 것인가. 재윤님부터인데요. 집안, 집돌이라서 조금 밖에 안 나가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던 것 같다. 재윤님은 말을 무슨 유화 그림 그리듯이 하죠. 이렇게 칠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칠하고 더 칠하고 그래서 막 두꺼워져. 뭐 거의 뭐 재료를 아끼지 않는 유화 작가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막 그 색깔을 확 쫙 덧입혀서 없던 것 같아요. 아니 없어요. 아니 없었어요. 막 이렇게 말이라는 건 원래 좀 휘발되는 거고 조금씩 그 맥락적으로 어차피 상대도 이해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재윤님은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서 상대에게 전달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재훈님이 굉장히 타인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격인데 문제는 그렇게 두껍게 이제 색칠을 해버리니까 칠하고 근데 이제 말은 유화보다는 오히려 수채화에 가까울지도 몰라. 칠하고 또 칠하면 종이가 다 파져버린다는 거지. 관계에서 저 이상한 애야 라고 이제 오해를 사버리는 거지. 그래서 재훈님이 좀 적절한 중심을 잡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모든 딱 그림을 완성해서 상대에게 딱 줘야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많은 내향적인 분들 중에는 이제 저런 경향성이 있긴 있어요. 내가 생각을 완전히 정리해서 말해야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대화 주제가 좀 바뀌거나 하면 못 따라가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재윤님은 그게 극도로 심한 상태죠. 그치. 차라리 생각하고 말을 하면 좋은데 말하면서 이제 계속 수정을 하니까 이때는 지연 씨도 재윤 씨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때고 이때는 세표받은 재윤 상태. 밖에 나가셨으면 엄청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인기가 많다기에는 근데 거성에게 거절받은 적도 꽤 있어서 그러니까 밖에 안도 제가 모쏠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밖에 안 나가기도 한다. 재훈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 대화 부분. 차라리 재훈 씨가 예를 들어서 경수님처럼 좀 어떤 과묵하고 무게감 있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다른 이 사람이랑 말하다가 듣는 사람이 채워가거든요. 우리 속 깊은 재훈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뭔가 이런 거 정말 심사숙고하는구나. 이렇게 뭐 좋은 방향으로 오해를 해버리면 차라리 또 그렇게 오해하는 분하고 만나고 또 정이 깊어지면 이 사람이 원래 좀 생각이 느리구나 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재훈님은 자꾸 말을 이렇게 말하고 수정하고 그것도 심지어 되게 느려. 그러니까 심지어 막 몇 초 생각하고 나온 단어가 또 몇 초 후에 수정돼. 이런 행동을 마침 여명 씨랑 같이 한 컷에 잡혔네. 여명 씨한테 행동으로 해버렸잖아요. 행동으로 여명 씨에게 미안한 마음에 나는 네가 안 좋아. 난 네가 좋아. 미안한 마음이 안 좋아. 다시 가서 좋아. 그러니까 몇 초 사이에 말을 수정하는 것처럼 몇 시간 사이에 내가 했던 말 문장 자체를 수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상대를 위해서 완벽하게 배려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의 행동, 말을 수정해버려. 그 사고방식이 틀린 거야. 뭐 어때? 내가 뭐 좋아한다고 말했으면 뭐 어때? 지가 싫으면 싫다고 하겠지. 내가 좀 말 좀 이렇게 좀 표현이 어눌했으면 어때? 자기가 알아서 해석하겠지. 약간 이런 거. 재훈님은 지금 말 문장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고 여명님하고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 행동에서도 드러났어요. 이건 그냥 재훈님의 이렇게 말에서도 그리고 여명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드러나는 거면 그냥 속성이야. 상대에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 정답을 해서 줘야 돼. 그래서 문제를 하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문제의 답을 수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문제의 답을 수정했어도 어쨌건 결과가 맞는 걸로 나오면 맞는 거죠. 근데 그건 시험일 때나 그렇지. 인생이 시험인가? 대화가 시험인가? 내가 모든 거를 다 완벽히 채울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교회 누나를 짝사랑해가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아버지랑 같이 술을 마셨어. 아버지와 관계가 괜찮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버지랑 같이 고등학교 때 술도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훈 씨가 안정적인 면이 있어요. 여기서 뭐 다른 분들이 안정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훈 씨가 이런 감정적이나 그런 모습 좀 안정도도 높아. 그런데 어쨌건 아버지랑 그렇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장문의 메시지를 뭐 작년 가을부터 좋아했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보냈대요. 근데 민웅 씨가 낭만적이래. 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낭만인가? 근데 상대 누나에게서는 난 미안해. 난 연상이 좋아. 라고 왔대요. 그때 알고 보니까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그 남자친구가 뭐 같은 교회 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남자친구까지 있는 사람에게 내가 술 취해서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재훈 씨는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게 재훈 씨에겐 큰 트라우마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여명 씨가 남자친구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괜히 고백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재훈 씨가 하는 이 화법이나 여명 씨에게 했던 행동이나 과거에 누나한테 까였던 이 상황에서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맥락이에요. 이 누나한테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고백을 했어? 그러면 할 수도 있지.
근데 재윤 씨는 아마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거를 어떻게든 이거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다시 또 수정해가지고 다시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죠. 이거는 아마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같이 손잡고 기도한 사건 이후의 일이겠지.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이 누나의 손을 잡고 내가 설레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여자 손 잡아본 적 있어요? 할 때 그 누나랑 손잡았던 얘기를 했을 거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누나의 생각이 계속 나니까 아버지랑 술을 먹고 술에 취한 그 누나 생각나니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겠죠. 고백을 하면 안 되죠. 고백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재훈 씨 입장에선. 그 첫 번째로는 그 누나랑 좀 더 친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제 그런 사이가 된 다음에 고백각을 보는 거지. 여기서 뭐 고백부터 들어가 버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재훈 씨는 이성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자기 혼자 친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마음이 너무 커졌지. 약간 모쏠들은 좀 이런 경향이 있죠. 내 마음을 기준으로 관계를 측정해.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이라고 착각하지. 근데 그거는 이해해줘야 돼.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뭐 어릴 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가 이 사람이 막 좋아 죽겠으니까 막 그게 진짜 운명적인 사랑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상대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생 하나하나가 다 모든 것이 이불킥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겨나죠. 그쵸. 고백은 그냥 말 그대로 확인 단계지. 이제 계약을 서로 하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가가지고 계약서 안 쓰잖아요. 그 전에 계약서 다 확인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그냥 그러면 다 씁니다 해가지고 서로 막 여러 번 검토해가지고 마지막에 계약서 내밀고 이미 다 확인된 계약서에 도장만 찍는 거잖아요. 그게 계약이잖아. 그 전까지 한 두세 번은 그래도 계약서 검토를 서로 하는 거잖아요. 고백도 그렇죠. 고백도 그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전까지 다 합의가 됐어. 예를 들어서 솔로나라에서도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연애하면 어떤 스타일로 하세요? 결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낳으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게 다 뭐야? 계약서 검토 중이에요, 그게 다. 여기 계약해도 될까? 계약서 검토할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래요. 정말 당신이랑 연애하면 정말 행복한 연애가 되겠군요.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다가 차 지나가면 위험해! 하고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찍는 것이 도장이다. 그게 이제 계약이고 고백이고 뭐 결혼도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 질문을 하는 거는 실은 틀린 거야 이미.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사람에게 뭔가 기억에 남는 특별한 고백을 해주고 싶어서 뭔가 어떤 고백을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백해야 성공할 거야 라는 질문은 이미 틀렸어. 이미 왜냐면 고백을 어떻게 하든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상태가 돼야 고백은 성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백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요? 어떻게 해도 당신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답변.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상대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까요? 물론 뭐 그 말도 맞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어떤 제안이나 계약 후의 일들에 대해서 상대가 기대감을 가지고 계약서를 쓸 마음을, 그러니까 계약에 합의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재훈님은 이 사람이 남자친구가 있구나. 그거를 빨리 덮고 싶어. 다른 걸로 덮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또 덮으려고 하면 안 덮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된 거야. 그 재훈님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을 할 때 내가 말에 빈 곳이 있고 여백이 있고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어도 그거는 상대의 몫이에요. 대화는 내가 혼자 완벽한 메시지를 만들어서 상대에게 전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이렇게 던졌다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훈 씨는 조금 더 그런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상대를 완벽하게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서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정목님은 같이 교양 수업 들었던 분한테 영화를 보자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가 다음 주부터 해외에 계속 간다. 해외를 간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해외 가야 되니까 안 된다 해서 어학연수 가나 보다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영화 보자고 해가지고 나를 거절해놓고 해외를 간다고 거절해놓고 일본으로 2박 3일 여행 가는 거였다. 말 그대로 그냥 재미죠. 재밌는 농담 차원에서 하는 말 같아요. 재훈 씨는 진짜 저게 큰 트라우마여서 하는 얘기라면 정목 씨는 그냥 분위기상 할 수 있는 드립이죠. 정목 씨는 이것도 그냥 약간 재밌는 분위기를 위해서 하는 드립의 일환으로기 때문에 저기에서 뭐 정목 씨의 내면이 드러나거나 하진 않죠. 아까 재훈 씨는 그 말을 통해서 재훈 씨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데 정목 씨는 그냥 뭐 그래도 정목 씨는 그거에 대해서 포장을 그래도 기분 안 나쁘게 잘 거절해 주셔서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정목 씨는 보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고 그래서 좀 회피형 같은 모습들이 있기는 있지. 그리고 이도님 저는 짝사랑 많이 해봤는데 직접적으로 고백해서 거절당한 적은 없다. 그 부분 이도님이 짝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긴 해요. 어떤 사람들을 짝사랑하는지. 그러면 이도님도 한번 그런 걸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그 짝사랑이 실제로 만날 때 좋을 만한 사람을 짝사랑한 건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 만날
없을 때 그런 게 불가능하거나 그거와는 잘 맞지 않지만 내가 선망하는 어떤 걸 가진 사람을 짝사랑한 건지 그거를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에 본인도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난을 받아서 놀랐고 스스로의 모습에 놀랐다라고. 그래서 왜 내가 정목님이 스스로 좋은 사람으로 행동하려고 애쓴다고 생각하냐면 이도 앞에서 되게 좋은 사람으로서 자기는 행동할 거다라고 선언하거든요. 나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행동을 할 거다라는 선언을 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해. 정작 모쏠이어가지고 누군가가 매력적인 이성이 흔들 때 안 흔들릴 수가 없으면서 나는 안 흔들릴 거다라고 선언해. 그런 것이 결국 미숙하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고자 하는 정목 씨의 생각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 입장에서는 도망가게 된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같이 런닝하자 해서 런닝을 하는데 옆에서 계속 말을 걸어.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이렇게 대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뛸 생각은 없고 계속 말을 걸어. 호흡이 계속 흐트러져. 단둘이서 한강에서 런닝하자고 말하는 거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하지 않아요. 이도님이 뭐 심으뜸 씨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심으뜸 씨면 같이 운동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심으뜸 씨면 그럴 급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원래부터 운동을 같이 했을 때 좋을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 같은 단지에 있거나 근데 운동을 할 목적이면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섭외하죠. 저렇게 뭐 한강에서 런닝하는 입장에서는 뭐하러 여자랑 뛰어. 남자랑 뛰겠지. 저거는 썸을 타려고 하는 시도가 맞았어요. 그러면 저거는 썸 타고 저 런닝하던 과정에서 거절당한 거야. 근데 그 거절당한 이유가 지금 이도님이 말하고 있는 이유예요. 막 이야기를 시도해서. 그리고 런닝을 한다고 해서 이도님은 막 기대해서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겠지. 런닝에 맞는 의상으로 했겠지만 새 의상을 싹 세팅해가고 이걸로 상대에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고 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 곳으로 이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실은 이도님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미숙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도님이 만약 인간관계에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런닝을 몇 번 하다가 이 사람 반응이 좀 안 좋아? 이 사람이 대답하다가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한 바퀴를 돌고 좀 지칠 것 같으면 난 여기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 한 바퀴 돌고 와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쉬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갈 곳 뭐 좀 물색해놓고 여기서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차를 한잔 할까? 아니면 뭐 배고프면 뭐 좀 먹을래?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그렇게 만약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런닝맨하고 잘 됐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어쨌건 그 런닝맨이 제안을 한 거니까 절대 런닝하자고 제안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도님 생각처럼.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얘한테 속도도 맞춰가고 있는데 얘한테 계속 얘 말을 듣고 얘한테 말을 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지친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죠. 뭐 이도님이 막 대단히 잘못했다 그 뜻은 아니고 그냥 잘 안 맞는다죠. 잘 안 맞는다.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도야 런닝할 땐 런닝만 해. 런닝할 땐 런닝만 해. 런닝을 제안한 그분이 아마 좀 엄격한 성격의 성실한 삶을 살아온 뭔가 멀티가 안 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을 것 같네요. 그냥 운동메이트 그런 걸로 불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랬을 가능성은 없지. 이도님은 분명히 썸이라 했는데 맞아요. 썸이었을 거야.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그분은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도님은 그때 겪었던 일을 여기 또 겪었네. 이것도 지금 또 한 장면에서 잡아놨잖아. 그분은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야, 이것도 어떻게 또 그림같이 딱 이 장면이 이렇게 또 잡혔어? 그분은 그렇게 내가 썸남인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가 생겼군요. 정목 씨랑 이도 씨가 한 컷에 당기면서 그분은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라고 그때랑 같은 일이 이번 시즌에서 또 벌어졌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자제했겠죠. 그래도 전문가 솔루션이 뭐랄까 경청하라였으니까 경청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혼자 슬퍼하고 뭐 마음이 아프다 그랬다고. 근데 이제 이도님이 조금 더 객관적이고 보통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도님의 직업 특성상 꼭 배워야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이도님 어떤 특별한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어쨌건 이도님이 원하는 그런 뭐 이런 정목 씨 같은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도님이 좀 보통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잘 배워야겠죠. 그래서 현규 씨가 또 새로운 화두를 던지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현규 씨가 MC 역할도 하고 말씀도 잘하셨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현규님이 인기의 중심에 쓸 거라고 제작진이 오해할 마음도 하네. 누가 봐도 이건 호감 표시다. 이런 거. 누가 봐도 이런 거를 좀 뭐냐.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도님이 바로 런닝 같이 가자. 이건 호감 표시가 맞아. 이건 근데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옷을 한번 쫙 세팅해서 입어. 그러면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이 성별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남자랑 데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랑 데이트한다고 어디에서 막 무슨 뭐 백수 캐시미어로 된 정장을 쫙 하나로 빼입고 왔어. 뭐 100만 원 들여가지고 빼입고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멋지게 생각되나? 어때요? 이 사람이 나랑 데이트한다고 해서 그날 멋지게 정장을 쫙 해서 옷을 다 쇼핑해갖고 왔어. 그러면 어때? 물론 그거를 좋아하는 여성분도 있죠. 좋아하는 여성분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성분들 중에는 얘는 진짜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걸로 이렇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쓰고 좀 약간 개념이 나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지. 소비 성역적인 성향, 그리고 이런 데이트를 위해서 굳이 저렇게 옷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모르면서 자기가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실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는 해요. 물론 여기서 이도님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모쏠이니까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하는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저렇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이쁘면 좋죠. 이쁘면 좋고 멋있으면 좋지. 그래, 맞아. 이도님이 잘 아시네요. 맞아요. 이도님 말씀대로 누가 런닝을 단둘이 한강에서 그거예요. 고백이 맞거든. 이성적 호감 가지려는 게 맞았거든. 했었어요? 런닝은 그거는 맞죠. 근데 그래서 좀 사교적이고 쾌활하고 웃을 때 이쁘다. 정목 씨는 처음에 이도 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정목 씨가 큰 사람이고자 하는 행동들을 해가지고 뒤에서 삐거덕댔지. 정목 씨는 이게 정목 씨를 뭐랄까 옹호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솔직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솔직하려고 애는 쓰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좋은 사람이고는 싶고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또 그 와중에 인터뷰나 이런 건 최대한 솔직하게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은 지연 씨에게 조금씩 가고는 있는 건 맞아. 그리고 지연이를 보면 왠지 연민이 생겨. 뭔가 안쓰러워. 막 감싸주고 싶어. 이도를 보면 멋있어. 근데 다른 세계 사람 같아. 그냥 브라운관 속에 누군가 같아. 그래서 이도가 지금 여전히 1순위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 마음은 여전히 1순위가 맞는데 지연에 대한 마음은 너무나 가파르게 마음이 커져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가 1순위다 아니다라고 물어본다면 이도가 1순위는 맞아.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 정목 씨가 이 상황이 아니고 뭐 5년 후의 정목으로 생각해보면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렇게 상대에게 내 속내를 끝까지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의 선택지를 남겨놓는 어떤 회피형의 전형의 정목 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는 나는 확신을 못하겠어. 솔직함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려는 정목과 솔직하려고만 하는 정목 이 두 사람에서 충돌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금 정목 씨가 아직 어리고 첫 경험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대로 그것을 이렇게 융화시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경험을 했으니 이 미래의 정목 씨는 둘 중에 한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뭐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말 그대로 어떤 이 사람이 되게 재밌고 매력적인데 속을 알 수 없는 회피형으로 가는 거고 만약 솔직함으로 간다 그러면 이 정목 씨가 추구하는 그런 솔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떠날지 할지라도 그래도 뭐 영고백 1차임을 하는 이제 그런 쪽 라인으로 가는 거고 그건 뭐 정목 씨가 앞으로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대로 역지사지를 하지 못해서 생긴 것도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난 흔들리지 않을게 하면 안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나 안 흔들려라고 한다고 안 흔들리겠어. 정목 씨는 이도 씨가 가장 이상형에 부합한다. 저희는 선택과 똑같이 이도님이 호감도 1순위다. 이 1순위인 것 자체는 오랫동안 안 변하는데 문제는 2순위인 분이 너무나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그 설렘과 끌림을 나이가 들수록 설렘에 속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설렘에 속지 않고 아니지. 그치. 설렘에 속지 않고 진짜 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끌림을 보는 말이죠. 근데 그럼 반대로 나이가 어릴수록은 설렘에 속을 가능성이 크지. 그렇다고 또 거기에 속는 건 아니지. 설렘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승리. 어렸을 때 이민생활, 브라질에서 이민생활을 브라질에서 12년 동안 이민생활을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보다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도 씨는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보면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삶과 도전적인 삶 이 안에서 균형이 맞아야 돼요. 안정적으로만 살면 지루하고 도전적으로만 살면 불안해. 이런 것처럼 내가 남들과 사이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인 것과 남들과 똑같은 존재인 것 이것도 우리가 살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너무 특별한 존재로서만 살면 외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나는 특별하니까 쟤들이 별로야 라는 정신승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너무 똑같이만 살면 나는 내 삶에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무슨 톱니바퀴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도 씨는 이 안에서 특별함을 더 추구하는
좋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특별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분명히 정목 씨였거든요. 첫인상이. 그런데 승리의 말을 듣고 승리가 순위가 굉장히 높아져요. 거의 1순위로 올라와. 그게 바로 이 포인트죠. 승리는 특별하거든. 승리는 특별한 삶을 낯선 문화와 낯선 언어 그것 때문에 좀 다가가기 힘들었다. 그래서 그때 여자들이 다 주변에 있었는데 나 혼자 남자고 제가 말실수를 했는지 그 여자들이 저를 막 멍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승리 씨 뿐만 아니라 19 상철님도 비슷한 경험을 얘기했었죠. 너 왜 쟤한테 고백했어? 너 왜 지수한테 좋아한다고 그랬어? 지수 울잖아. 왜 좋아한다고 그래? 고백했어. 사람들 모여가지고 네가 지수한테 고백해가지고 지수 울잖아. 내일부터 학교 안 나오면 네가 책임질래? 고백하고 지랄이야?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뭐 승리 씨는 아니겠지만 상철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19 상철님도 누군가 고백은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던 적이 있지만 물론 승리 씨는 그렇지 않겠죠. 이도님은 그 해외 경험이 있는 것을 좀 선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을 하면서 그 이후로 약간 상처를 크게 받아서 약간 다가가기 어려웠다. 그래서 말실수를 잘못한 게 포르투갈어를 잘못해서 그런 거냐. 근데 이제 말만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도 그런 게 있죠. 당장 한중일이 그 애인이라는 거가 의미가 다르대요. 애인 이러면 우리는 그냥 사귀는 사람이고 뭐 중국은 애인 이러면 그냥 약간 뭐랄까 그냥 썸 타는 정도? 그리고 일본은 불륜 대상이래. 뭐 아무튼 그렇대요.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똑같은 단어여도 그런 어감이나 쓰임새가 워낙 달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뭐 단지 문화적 차이, 언어적 미숙함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게 섞여가지고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막 신경 쓰지 않고 근데 승리는 보면 기본적으로 무심한 성격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무심해. 그 무심함이 장점이기도 해요. 물론 여기서 뭐 무심함으로 따지면 이번에 모쏠연애에서 무심함 탑이 누구야? 무심함 탑 상호 씨죠. 상호 씨. 가장 무심하게 인간 살아있는 것에는 관심 없어. 먹을 수 있는 것에 잘 조리된 것 식자재에도 관심이 없어. 조리된 것.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어쨌건 저런 부분들이 꽤 장점이에요. 단점만은 아니야. 그래서 브라질에서 12년 살았어요? 하고 이도님이 다시 물어봐요. 12년 살았냐고. 그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도 씨는 조금 부럽고 부럽거나 그 사람들이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 생활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엘리트로 쭉 오고 열심히 지금 바쁘게 살고 있으니 그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온 승리에 대한 그런 선망으로 조금 생각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8살 때 가서 졸업하고 왔대. 8살 때 갔으면 한국말이 미숙하진 않을 것 같은데. 씨는 언어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5개국어 하는군요. 그래서 더 끌렸을 수도 있겠네요. 이도 씨는 나중에 이제 시절에 돈을 많이 벌고 은퇴해가지고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막상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다고 스스로 화이어족이 돼가지고 쉬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을 거야. 근데 그건 뭐 이도님의 꿈일 거니까. 그래서 이도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그러면 포르투갈어랑 또 뭐 하세요?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어는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포르투갈어랑 한국어 이외에 스페인어랑 영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승리님께서 브라질 살다가 왔고 상처받았던 얘기도 했는데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런 말을 하는. 그래서 그 눈빛이 너무 멋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경험하고 싶은 그런 해외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더 멋져 보이고 멋지니까 눈빛도 멋있겠지. 이도님은 그런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왔고 언어적으로도 훌륭한 승리에 대해서 호감이 있고 지수님은 상처받은 승리에 대해서 호감이 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수님은 원래 사람은 그래요. 타인을 볼 때 자신을 투영시켜서 자신을 위로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 소외받은 경험이 너무 슬퍼. 그러면 뭔가 소외된 것 같고 좀 불쌍한 이 사람의 어떤 불쌍한 포인트. 뭐 퇴근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이 사람 뒷모습을 보면서 연민이 생기는 거야. 그 모습에서 나를 보거든. 그때 사랑이 확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나를 본다거나 그 사람에게서 부모를 본다거나 뭐 그 사람에게서 나중에서도 과거의 나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나 과거의 나를 본다거나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본다는 거는 실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깊어지니까 지수님 그런 모습에서 조금은 자신에 대한 연민이 승리에 대한 연민으로 확장됐을 수도 있죠. 상처받아도 아무도 관심 없던데요. 저도 그러니까요. 뭐 혼자가 아니야. 상처받는다고 모든 사람이 관심 갖는 건 아니죠. 저도 이론적으로만 아는 남의 세상 얘기니까요. 현재 1순위.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정목이었다가 지금은 반반이 됐다. 공동 1위로. 승리 씨가 가져온 삶의 이런 모습들, 궤적들이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잘 때 짠해 보이는 거요? 그것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짠함이 잘 때 더 생겨나는 거죠, 뭐.
그렇고요. 근데 우리 아까 투표한 거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 이유가 아까 투표를 정목 씨를 했는데 마음속에 승리가 올라오니까 승리할 걸 그랬나? 이러면서 이걸 물어봤구나. 그래서 정목 씨는 승리 씨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도를 보면서 견제를 하는군요. 재윤 씨는 처음에는 지수였다가 지금 이제 여명으로 마음이 갔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옆에 앉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명 씨는 약간 뭐랄까 표정이나 이런 게 워낙 밝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가가도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거절당하지 않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지수 씨가 민홍 씨만큼은 아니지만 지수 씨도 그냥 또 솔직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드립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좀 여기서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드립을 잘 쳐요. 지수 씨가 보면 재치 있는 말들을 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재훈 씨에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매라는 말이 뭔가 웃으시는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어서 볼수록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와서 그랬는데 여명 씨는 좀 다르군요.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말도 잘 안 하고 제가 말 걸어도 옆에서 막 가위바위보 할 때도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세요. 뭐 얼마나 드릴까요? 멈추라고 해주세요. 멈추라고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야 이건 뭐 언어의 극단적인 효율충이군요. 스톱이라는 두 글자가 아까워서 네라고 말하는 그렇게 단답으로 끝내고 그래서 뭔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근데 이건 여명 씨가 이건 오해인 게 지금 여명 씨가 나온 프로는 하트 시그널도 아니고 솔로 지옥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모태 솔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윤 씨는 멀쩡하게 생긴 모태 솔로에 어떻게 보면 전형이에요. 전형. 실제로 모태 솔로인 친구들이 많이들 재윤 씨 같아요. 재윤 씨 같은 스타일들이 많아. 이제 이런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할 때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솔로지옥에서 이렇게 행동했다.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겠지. 근데 모태솔로의 대표 재훈 씨가 이렇게 행동했다? 그러면 재훈이 재훈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지금 여명 씨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12영수님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죠. 12영수님도 생각을 해보면 남한테 피해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었죠. 남한테 피해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답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재훈 씨도 방탈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차이라면 12영수님이나 12광수님 이런 분들 그리고 뭐 모쏠은 아니지만 21광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방탈출을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과 분들이다 보니까 방탈출이 이 되게 스토리텔링이 돼서 그렇지 방탈출은 결국 그 퀴즈 푸는 뭐랄까 미션이잖아요. 퀴즈 푸는 미션들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재훈님이 방탈출 같은 걸 좋아하실 거다라고 확정 짓긴 힘든데 어쨌건 그렇게 답이 있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길 거는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방탈출은 누군가랑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혼자서도 가나? 재훈 씨에게는 애니메이션하는 취미가 있으니까 굳이 방탈출을 안 할 것 같긴 하다. 조금 더 그러니까 그 12영수, 12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답을 찾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수학적인 것을 더 선호하고 이번에 재훈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감성적인 것을 선호하니까 광수님 계열은 방탈출을 선호하고 이번에 재훈님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선호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도 방탈출을 했을 때 즐거움을 느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명님은 재훈님과 있는데 재훈님이 너무 단답형이고 이러니까 정목님한테 매력을 느끼고 있어.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여명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매들하고 얘기하고 막 소통하고 이런 걸 되게 선호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다만 남자들과 어울릴 기회도 없고 이제 여자 자매들, 여자 친구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계속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남자에 대해서 이해도가 더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엄마랑 친하고 자매들이랑 친하고 여자친구들이랑 친하고 그러니까 약간 남자는 환상의 동물 같은 느낌. 뭐 환상의 동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유니콘도 있지만 뭐 빅풋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여명님은 오히려 남성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님 같은 경우는 남성에 대한 기대치와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다정한 아빠를 쫓는 빨리 사랑을 해버리고 싶은 욕망이라면 그러니까 가족이 돼줄 수 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라면 여명 씨는 약간 내가 선망하는 남성이라는 존재와 그 남부러운 연애를 하고 싶은 조금 더 뭐랄까 좀 팬클럽 소녀 같은 느낌이 좀 더 있죠. 근데 이제 기대치가 높다라는 건 언제든 실망하기가 쉽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여자 출연자들하고도 남성분들 행동에 대해서도 야 이번에 공연 별로지 않았냐? 내가 아무리 우리 BTS 오빠들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좀 공연 너무 별로였어. 완전 짜증나더라고. 약간 이런 그죠? 또 재밌는 정목 씨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1순위는
정목으로 올라왔고요. 근데 이건 뭐 데이트를 해봐야 이제 아는 거죠. 고 넘어갑니다. 열 기회가 생기니 입을 열면 인기가 올라가는 정목씨죠. 이건 뭐 정목씨가 대단히 화려한 말발을 구사한다라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점수를 잃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1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이런 이글루 같은 거는 모듈로 해서 가져다 놓는 이렇게 또 미션이 시작이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에 썸메이커군요. 썸메이커 이은지 씨가 이도 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기, 경청. 이도 씨 사람 말 잘 들어야 돼요. 사람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상큼발랄 이도 씨의 매력. 그러니까 상큼발랄한 것도 남겨두고 그러면서 이제 경청하는 거 잘 하라고. 그만큼 이제 이도 씨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아마 이도 씨는 긴장했기 때문에 말이 더 많아졌을 것 같기는 해요. 첫인상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지수 씨. 지수 씨에게는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5분 책방. 100가지 질문에 대답을 한 모태솔로들의 솔직한 대답이 담긴 책방. 근데 이거는 그 100가지 질문이기 때문에 의미가 생각보다 좀 적어요. 왜 그러냐면 저 100가지 질문에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들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무슨 색깔을 좋아하나요? 색깔? 상관없는데? 색깔? 파란색? 적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뭐 아이템을 막 다 파란색으로 맞춰. 막 옷이랑 막 핸드폰이랑 머리도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막 의미 없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질문을 솔직하게 작성을 했더라도 그 질문 자체가 그렇게까지 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아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뒤에서 뭐 정목 씨도 자기가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도 못한단 말이지. 질문이 너무 많아.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답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쓰는 거지만 그 중에는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쏠에게 질문이 들어오면 모쏠 입장에서는 그냥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정목 씨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호감이 느껴진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라고 정목 씨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으면 정목 씨는 저는 그래도 제가 원래 호감이 생겼던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애를 썼을 거야. 그런데 그게 되냐고. 그게 사람 마음에 그렇게 안 되죠. 제가 그래서 다른 상담에서도 그러잖아요. 놀러 갈 때 나는 클럽에 그냥 춤추러 가는 거고 나는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의 유혹에도 괜찮아. 뭐 내가 뭐 이성하고 밤새 술을 마셔도 나는 괜찮아. 내가 나를 잘 지킬 수 있어. 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나요?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그 개개인의 차이가 크지 않다. 호감이 생기면 어버버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생각으로 솔직한 거는 나는 호감이 생기면 상대에게 호감을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질문을 보면서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5분 책방 동안 100개의 문항을 순차적으로 쫙 외우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다음 문항부터 외우고 이게 아니라 문항 보면서 아니다 싶은 건 빨리빨리 넘어가고 좀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리 내용은 타인과 절대 공유하지 말라고. 5분. 지났네. 빨리빨리 하셔야죠. 상호님 봤는데 야 아깝다. 이렇게 5분의 시간이 아까울 수가 있나. 가장 좋아하는 향기는 꽃향기, 특히 플로럴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봄을 떠올리게 하고 평소 꽃을 좋아하는 저에게 특별한 기분을 선사해 줍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여성이 플로럴한 향수를 뿌렸다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뭐 꽃 비빔밥 같은 거, 꽃 들어간 산채 비빔밥. 여기 어디 산에 들어가면 꽃 비빔밥 이런 거 주거든요. 그런 거 먹으러 갈래? 이러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하고 있어. 무슨 플로럴 향기, 고기 향이나 아니면 딱새우 향 이런 거 날 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믿고 이 사람이랑 같이 정말 꽃을 좋아하는 푸르르향 향수를 뿌리고 봄에 산책을 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꽃밭을 거닐면서 얘기를 해. 상호 씨는 배고파. 밥 먹고 싶은데. 이런 걸 보면 벌써 큰일 났다. 뭐 이 사람이랑 같이 꽃에 이런 꽃들이 있는 곳에서 산책도 하고 그래야겠구나. 아니죠. 아니야. 그래서 좋아하는 건 김치볶음밥. 뭐 분식만 좋아하겠어. 그래서 이분 탄수화물 좋아하시네. 탄수화물 아주 맛있는 탄수화물로 열심히 그동안 잘 제작해 왔었죠. 순정과 낭만이 있네요, 정말. 그리고 망고 주스 좋아하고 짝사랑을 3번이나 해보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나잖아? 난가? 이게 진짜 이 지수님도 이러고 있네요. 그렇게 시간이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훈 씨는 했죠, 재훈 씨도. 내가 이런 데서 1위 할 사람이 아닌데 자신감이 원래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여명 씨에 대해서 봤고요. 여명 씨는 재밌게 본 영화가 이터널 선샤인. 저희 채널에 이터널 선샤인 분석도 봐주시면 좋겠군요. 인셉션. 리틀 포레스트까지 되게 3편의 영화가 다 장르가 다르네. 보는 폭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너무 꼼꼼히 읽어가지고 좀 뒤쪽까지 봤어야 되는데 앞에 보다가 놓쳤다고. 이게 재훈 씨가 가지는 속성이에요. 말을 할 때도 내가 말을 전달해야 될 게 100가지가 있는데 앞에 거에서 말했다가 수정하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려요. 재훈 씨가 뭔가 계속해서 완벽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게 심해지면 이제 강박이 되는 거죠. 민홍 씨랑 여명 씨, 여기서 뒤에서 방이 있었네요. 재훈 씨가 옆에 있는 여명 씨 보면서 안녕하세요? 여명 씨가 말을 겁니다. 뭐 하세요? 심심하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건다고? 일단 도망가자. 거기서 방으로 뛰쳐 들어와. 이게 뒤에서 숲을 속으로 숨는 모습으로 연상이 되죠. 숲을 속으로 숨는 모습은 지금은 그냥 단지 말을 걸었는데도 지금 문을 열고 도망치는 거고, 숲을 속으로 숨었을 때는 자기가 큰 죄를 저지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뭐 재훈님은 장발장이야. 그 정도 말을 한 게 자기 인생에서 정말 큰 죄거든. 남자친구가 있는 누나한테 고백을 하다니, 이건 내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럽고 죄책감, 괴스러운 일이다라는 게 재훈 씨 생각이거든요. 항상 그 죄책감, 어쨌건 수치스름에 가까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아니 그 앞에 여성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는 이제 수풀로 은폐를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방 안으로 은폐를 하는군요. 그래서 이 데이트가 이제 드디어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데 그 기준은 같은 음료를 마시는 사람.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약간 그 호텔에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엘레강스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음료를 마시러 와서, 음료는 3가지고 커피 3잔 그리고 커피 말고는 뭐 주스랑 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커피를 고르면 안 됐지. 만약 음료로 선택을 하는 거라면 빨리 어떻게든 다른 걸 골라서 누군가라도 1대1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도 씨는 저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선택한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나는 당이 왠지 없어 보여 하고 고릅니다. 내가 이거 고를 테니까 자 니들이 골라봐 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려면 뭐 뽑는지 보고 골라야 되는데, 근데 그냥 1대1로 하고 싶어서 차를 골랐대요. 이도님 전략도 맞죠. 일단 커피가 아닌 걸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민홍 씨는 이게 데이트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커피가 너무 먹고 싶었대요. 나도 저 상황에선 커피를 집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 상황에서는 커피를 그냥 집을 것 같긴 해. 지금 당장 커피가 땡기니까. 그렇게 커피를 3분이서 골랐고요. 지연 씨가 남자분들한테 힌트를 줘요. 뭔가 같은 음료로 선택하면 데이트를 그렇게 나갈 것 같아서 라고 하면서 그 얘기가 남자들에게도 들릴 수 있게 힌트를 줬거든요. 그 남자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집는데, 지수님도 그래서 이 주스를 봐요. 주스를 들어. 왜냐면 상우님이 망고 주스를 좋아한다고 했었거든. 상우님도 내가 봤을 때는 그 혀에 칼로리 계산기가 있어. 그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음료도 망고 주스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게, 이게 상우 씨가 이제 2개를 딱 맛봐서 어느 게 더 맛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더 맛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칼로리가 높은 거야.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입에 칼로리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보통 칼로리가 높아. 좀 상호님도 좀 그렇지 않나 싶은. 남일 같지 않네요. 얼음을 넣은 시원한 망고 주스. 망고의 달콤한 맛이 상쾌하게 느껴지고 얼음이 더해져서 마실 때마다 입안이 상쾌해집니다. 제 생각에는 상호 씨 성격에 이렇게 구구절절 썼을 것 같진 않아요. 내 생각엔 상호 씨의 답은 망고 주스였을 것 같아. 망고 주스였고 그거를 작가님들이 채워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까 어떤 향기 좋아하세요? 그러면 뭐 굳이 말하자면 뭐 꽃향기? 아마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 상호 성격에 생각해보면 어떤 향기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일단 향기를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무슨 향? 뭔 향?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따로 있어? 그럼 뭐 꽃향기? 꽃향기? 꽃향기 말고 떠오르는 게 뭐 있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꽃향기라고 하니까 여기서 작가님들이 뭐 푸르를 향이하고 막 구구절절 그 뒤에다 이렇게 이유를 붙여주신 거. 상호 씨는 아마 그거 보면서 푸르를? 그게 뭔데? 뭔 향인데요? 어디서 나온 건데 그게?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게 좀 보정이 있구나. 이건 라면 취향인가 보구나. 물에 망고 집었지만 오렌지 주스였군요. 지연님은 술이에요? 아니 지연님. 그래서 망고 바랬지만 승리 씨는 지금 지수 씨와 똑같은 걸 고르고 싶었는데 형규 골라버렸네요. 형규는 차를 골랐구나. 그리고 지수 씨가 원하는 대로 상호 씨가 골랐어. 상호 씨가 차라리 처음에 지수 씨와 데이트를 계속 안 하고 이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갔으면 지수님이 생각하는 남자 풀 안에 상호님이 그렇게 빨리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 상호님이 이거를 골라갔어요. 상호님이 이제 오렌지 주스를 딱 골라가거든요. 승리님은 상호님이 오렌지 주스를 고른 걸 보면서 야, 이 사람 뭐야. 그래, 상우 너도 지금 나랑 똑같이 지수랑 똑같은 걸 고르려고 했다 이거지. 야, 이거 경쟁자 생겼구만. 상우 너 두고 보자. 내가 너 이길 거야. 너도 나랑 같이 지수를 거지.
오케이. 근데 상우는 어때요? 오렌지 주스 시원해 보이던데? 약간. 아침에 좀 정신없고 힘들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그냥 감귤 주스도 좋아하는데, 감귤이어도 되고, 뭐 오렌지 주스도 되고, 망고도 되고, 과일, 저게 무슨 과일 음료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르긴 골라야 되니까 고른 것 같습니다. 승리 씨 혼자 지금 막 경쟁에 빠져가지고, 쟤랑 지금 내가 한 발 늦었구만. 다음엔 내가 한 발 더 빨리 가겠어. 승리 씨는 나중에 이 상우 씨랑 지수 씨를 두고 데이트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때도 막 혼자 경쟁에 막 불타가지고 막 술 먹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상우 씨는 뭐 별 생각 없죠. 지금 혼자 승부하고 혼자 졌어. 상우 씨는 무패죠. 지금 무패. 애초에 어떤 전장에도 올라가지 않아. 상우 씨는 밥상에 올라가지 전장에 올라가지 않아요. 승리 씨는 지금 1패. 상우 씨는 무전무패. 승리 씨는 지금 버린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남은 재훈 씨랑 정목 씨. 재훈 씨는 어쩌다가 또 정목 씨랑 또 한 팀이 돼가지고 저런 부분이 또 비교가 되게 생겼네요. 이분들도 이제 연애 프로니까 이도 씨 주도하에 또 섞어서 앉자. 이거 지금 이도 씨가 섞어서 앉아요. 민홍 씨가 좋아요. 여명 씨가 섞어봅시다. 이거 전부 여성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맞아요. 상호 씨 무던해 보여서 너무 호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배우 작감이죠. 야, 근데 밥 잘 나온다. 되게 맛있겠다. 그렇지만 상우 씨에게 이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잠시 후 첫 번째 데이트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데이트 짝이 다 채워지고요. 지연 씨에게 뭔가 환상이 심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네요. 재윤 씨는 이런 거를 잘 활용했어야 돼. 이게 재윤 씨가 말수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재윤 씨의 말을 다르게 유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윤 씨의 이미지는 굉장히 귀공자란 말이에요. 초반에 재윤 씨의 이미지는 귀공자예요. 뒤에서는 이제 좀 관심 줘야 되는 동생이 되지만. 그래서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재훈 씨가 저요 그랬대. 여기서 그 장면을 보면은 여기서 재훈이 있고 대각선 건너편에 지연 씨가 있는데 이 자리에 진짜 어디를 봐야 될지 어디를 고개를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훈 씨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셨는데요. 근데 그 전혀 그 말을 저요라고 들었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를 속삭이듯이 말해가지고 저요 어디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요. 이거는 리마리오가 하는 거 아니야. 최준이 하는 거 아니야. 어디 보죠? 어디 받을지 모르겠어요. 저 보세요. 저요. 여기를 보세요. 내 눈을. 완전히 지금 다른 캐릭터가 형성이 돼버렸죠? 지연 씨 머릿속에. 재훈 씨는 굉장히 서툰 사람인데, 지연 씨는 재훈 씨가 그냥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죠. 아니, 리마리오 지우고 최준으로 바꿉시다. 저런 오해가 쌓이니까 이 뒤에서 지연 씨가 재훈 씨에 대해서 더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서툴고, 저런 부분에서 전혀 능력치가 없는 부족한 사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얘가 진짜 서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뭐랄까 저렇게 저요 하면서 나를 바라보게 할 정도의 그런 말이 가능한 사람인데 이러네? 이러면 이제 실망이 클 수 있겠지. 자, 이제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상우랑 지수님은 초반에 상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뭐 공교롭게도 상우님하고 데이트를 1대1로도 한번 하고 2대2로도 비슷하게 한번 하고 이러면서 상우님을 소거하게 됐던 것 같아요. 몇시까지 할 줄 몰라가지고 뭐 겉옷 필요 없으신가요? 아니 뒤에 상우씨 옷도 있구만 그걸로 덮어주면 되지 뭐 벌써부터 겉옷 걱정을. 지수씨는 상우씨가 파란색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파란색 색깔 블라우스를 입은 거죠. 그 5분 책방에서 본 거야 파란색 좋아한다고. 근데 무슨 색깔 좋아하나라는 거를 솔직히 남자들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예 생각이 없어.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말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대의 의상으로까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키우는 캐릭터의 옷 색깔이어서 그냥 떠올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파란색 블라우스 입어봤는데, 근데 이제 상호 씨는 자기가 파란색 좋아해서 파란색 옷 입었네요. 근데 뭐 덕분에 뭐 비슷한 톤으로 커플룩처럼 됐는데, 파란 색깔 눈치 못 챈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이분들을 너무 평범하게 바라보고 있어. 상우 씨는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뒤에서 이제 승리 씨가 막 견제하면서 하는 말들을 보면 안전운전 해가지고 좀 천천히 가도 되죠. 상우 씨는 진짜 무슨 일상물 그런 만화의 남자 주인공 같은 느낌이야. 그냥 요즘의 일상물들 중에는 막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일상을 소소하게 살면서 막 맛있는 미식 같은 거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독한 미식가 이후로 나온 여러 가지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그들의 모습들.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냥 어디 맛집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뭐 운전도 안전하게 가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런 연애 프로에는 굉장히 귀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보기 힘든 그런 캐릭터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비 이렇게 좀 같이 봐주시면 그래서 내비요? 보고 있어요. 내비 봐달래. 내비 봐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당시에 11옥수님 기억하시나요? 11옥수님도 거의 모쏠이었는데 11옥수님도 그 내비 봐주는 거에 정말 집중해가지고 좌회전해요 뭐 해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미션에 충실한
그게 어떻게 보면 못쏠 분들의, 많은 못쏠 분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목적에 충실한, 미션에 충실한. 그리고 이거 예전에도 제가 비슷한 실험 얘기했었는데, 김밥을 10분 동안에 10줄 싸라, 이렇게 미션을 주고 남녀마다 짝지어가지고 싸게 해요. 근데 거기서 일부러 그 속에 미션이 있는 거야. 절반한테는 남자들이 진짜 그 10개를 무조건 완성시켜라 라고 했고, 나머지 절반한테는 완성시키지 말고 상대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와라 라는 미션을 한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그걸 같이 김밥을 쌌던 여성분들의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지. 김밥 싸는데 열중하고 김밥 미션을 받았던 남성 그룹은 호감을 별로 주지 못했고, 김밥 미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김밥은 안 싸도 되고 상대의 정보를 알아오라고 했던 그룹은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쵸? 이게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상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지수 씨는 역할을 하면서 보험 있으시죠? 그러면서 뭐 생명보험 드립이었군요. 아까 음료수 뭐 왜 골랐냐. 여기서 지수님이 이런 얘기를 너무 빨리 한 것 같기는 한데 상우 씨가 완전히 고장나 버린 이유 같은데, 첫인상 투표 때 저는 상우님 골랐거든요. 그렇잖아도 지금 운전도 힘들어하고 내비 봐달라고 하는데 지금 고르러 가기 전부터 내가 너랑 같은 거 고르려고 했다. 야, 상우 씨는 이래서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귤 주스 하고, 상우 씨의 대답은 뭐였죠? 이쪽 맞죠? 이쪽 길 맞아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상대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제가 운전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긴장됐다. 지수 씨는 이런 운전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운전을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지수 씨가 나는 너 골랐는데 넌 누구 골랐니? 근데 상우 씨는 머리가 복잡하죠. 왜냐면 상우 씨는 여명 씨 골랐거든. 그렇게 청귤 카페. 여기는 청귤밭. 그렇게 이제 앞치마를 메고요. 잘 안 되세요? 도와드릴까요? 상우 씨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상우 씨가 이 뒤에 보면 지수 씨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마디 이상 나누는 게 처음인 것 같다. 지수 씨도 근데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히 딱딱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물론 작은 차이일 수도 있는데 뭐랄까 너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 라는 메시지를 줘야 돼. 나는 너에게 호감이 있다라고 봐줘 라는, 상대가 그런 착각을 해서 하게 만드는 거. 근데 그러려면 내가 좋든 싫든 굳이 싫은 태를 더 낼 필요 없는 거지. 그리고 또 그쵸. 일단 그런데 지수 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솔직한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이게 민홍 씨가 워낙 그게 강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뭐 좀 있는데, 자기는 멀티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일만 한다. 첫인상을 다시 물어보거든요. 첫인상 뭐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가시네 이러면서, 저거를 뭐 물어보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수 씨가 너무 급해. 너무 급하고 지수 씨도 굳이 배려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삶을 살지 않았어도 됐을 수 있겠죠. 여기서 뭐 괜찮으니까 말해봐요도 아니고 약간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시네 이런 거. 지수 씨가 굉장히 재치 있고 말씀도 잘하시고 이러는데, 약간 나는 당신에게 호감 있어요 표현이나 아니면 상대를 배려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는 좀 약해요. 근데 이제 연애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외모를 떠나서 그 두 가지를 잘해. 나는 너에게 호감이 있다라고 상대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말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배려 같은 측면이, 보통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측면이 강해요. 근데 그거는 뭔가 말로 잘 정의가 안 되고, 어떻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로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좀 애매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지수 씨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죠. 뭐 지수 씨는 근데 취약해도 되긴 하니까 뭐 그렇겠죠. 그래서 상우님이 여명님이어가지고 사실 이러면서 여명 얘기했고, 여명님 한 번 더 확인해. 별 생각 안 해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지수 씨는 실망하죠. 실망하고 이거가 자기가 아니라는 예상을 못하고 두 번 질문을 했어. 아까 운전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지금 내비게이션 봐달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미숙하다라는 걸 생각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수님이 만나본 남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특히나 이 또래의 남자들이 운전을 못할 수도 있구나, 운전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거를 잘 몰랐고, 그래서 그냥 아빠한테 하듯이 아니면 뭐 이렇게 어른들이랑 어렸을 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듯이 그냥 말을 걸었고, 버벅댔고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은, 그걸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수님 입장에서는 무례한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훈이 입장에서는 불편해지기는 하는 거죠. 그래도 불편해졌다고 해도 지수님이 워낙 매력적인 분이니까 상훈님이 뭐 지수님에 대해서 더 호감도가 올라가겠지만, 그런데 다가가기는 힘들어지는. 지수님은 근데 이게 자기가 3표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5분 책방까지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상우님이 자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남자가 5명이야. 이때 지금 승찬 씨가 오기가 전이니까 자기가 5명 중에 3표를 받았으면 그러면 상우님은 자기를 선택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자기가 밥 먹을 때도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게 단지 선풍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을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 누가 하겠어? 그런 생각을. 차에서 상우님 땀이 얼굴 옆으로 너무 흐르는데 지수가 에어컨 좀 세게. 아, 그랬었구나. 뭐 첫인상 좀 시간이 걸렸어요? 아니면 금방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님이 첫인상? 저는 금방 했어요. 지수님은 약간 적이죠. 아니, 나는 너를 골랐는데 네가 나를 안 골라? 지수님은 그 상우님 같은 캐릭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곰돌이 같고 그냥 푸근한 무해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우님은 곰돌이 같고 푸근하게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약간 혼자서도 잘 놀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뭔가 그 푸근, 그러니까 지수님이 생각하는 상우님은 뽀로로가 아니라 그 뽀로로 친구 그 흰 곰 있잖아요. 흰 곰 같은 느낌. 말수가 별로 없어도 이렇게 그냥 항상 그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느낌인데 상우님은 약간 뽀로로지. 약간 크롱 같다고 할까? 약간 자기가 그냥 노는 게 제일 좋고 그냥 내가 먹는 거 제일 좋고 그냥 약간 그 크게 막 뭐 큰 거 신경 안 쓰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외모에 속았죠. 외모에 현혹됐어. 저 인물 타고 인물. 근데 지금 지수님은 저는 좀 듬직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듬직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듬직하게 자기 욕망에 충실한 상우님. 근데 그게 좋아 실은. 뭐 이것저것 막 안 따지고. 근데 여명님 고르신 거면 약간 여명님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단정하고 귀엽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이 뭐 이상형을 귀여운 사람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이쁜 사람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차분하고 단정한 스타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쁜 사람 안 좋아할 것 같아? 다 좋아해요.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걸 뭐 조건에서 뭘 봅니다. 그래도 이쁜 사람 좋아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이상형이 너무 현혹되고 주눅들 필요 없어.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이상형은 말 그대로 지금의 대답일 뿐이에요. 그거 있잖아.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 고객을 감동시키라고. 그래서 이상형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내 이상형이 아니니까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람을 먹는 걸로 비유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속성을 말하는 비유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곱창 전골을 좋아해. 그런데 곱창 전골이 아니면 굶을 거야? 곱창이 우리나라에 더 이상 수입이 안 된대. 우리나라에서는 곱창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뭐 굶을 거야? 앞으로 굶어 죽을 거야? 뭐야 그 사육신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뭐 계좌초 될 거 아니란 말이지. 그 안에서 근데 또 내 곱창 전골 좋아하지만 어느 순간 뭐 소고기 국밥 먹어봤는데 소고기 묵국 먹었는데 훨씬 더 맛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막상 다르죠. 그런 이상형에 주눅 들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믿을 것도 없어. 이 사람이 하얀 원피스가 잘 어울리는 사람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뭐 한 번 정도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내 스타일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포기하고 상대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괜히 안 어울리게 해서 더 자기 그 가치를 떨어뜨릴 필요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상우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해명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님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수님은 상대를 공격하는 건 아닌데 상대 입장에서는 일단 주눅든 상태로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처음에 웃고 계셔가지고 그냥 인상이 좋았다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냥. 근데 첫인상 큰 의미 없는 거예요. 너무 짧아가지고. 하지만 지수님은 거기서 반박을 하죠. 왜요? 저는 첫인상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수님이 뒤에서 말을 하는 걸 보면 지수님은 나의 얼굴만, 나의 외모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수님이 뒤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님은 첫인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히려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지수님의 내면을 보고 지수님에게 끌려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굳이 저런 말에 저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서 상대를 궁지에 몰고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님이 가진 단점을 뭐 굳이 고르자면 이런 거죠. 여기서 굳이 상대를 힘들게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지수님도 자기의 첫인상만 보고 꽂혀가지고 이뻐서 좋습니다. 당신의 미모는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분이 모쏠이신가요? 이거 진짜 정말 세상이 지수님을 모르네 하면서 얼굴만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 싫잖아요. 본인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잖아. 근데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말하잖아요. 앞뒤가 달라.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근데 지수님이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건 이 사람이 나를 첫인상 고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서운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건 맞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좋은 단어를 쓴다고 해도 맥락상으로 지금 쏴대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편한 대화 상대는 아니야. 근데 또 생각해보면 편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지수님은 다른 가진 것들이 많으니까 지수님은 뭐 당연히 경쟁력 있는 사람이어서 뭐 굳이 뭐 상대를 위해서 뭐 편한 대화 상대까지 안 돼도 상관없지만 지수님이 생각하는 모쏠 탈출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이 좀 더 장착되면 조금 더 시장이 넓어지지 않겠나 뭐 그런 차원이죠. 근데 뭐 지수님이 뭐 굳이 여기서 더 시장이 넓어질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지수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시청자가 있다면 적용되는 말이죠. 실제 지수님은 이런 거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더더욱 없어져 버렸어. 이 모태솔로 방송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수님은 뭔가 처음에 눈이 딱 갔다는 게 진짜 뭔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가장 마음에 든다는 그거 아니에요?
뭔가 본능적인 여기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지수님의 외모만 보고 지수님에게 막 돌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면 지수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앞뒤가 다르잖아. 띠가 다른 거야. 말 그대로 상우님에게 공격을 위한 멘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지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아예 너를 첫인상으로 고른 건 의미가 있어 라는 거를 주장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네요. 근데 상우 씨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궁당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상우 씨는 그러니까 저는 첫인상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을 별로 안 해가지고 이 말은 제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과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지금 상우 씨는 하는 거고, 어쩌면 지수 씨는 나는 너를 선택한 거 의미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지수 씨가 또 너무 막 다 받아주고 배려하는 멘트고 뭔가 이런 호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면 정말 지수 씨가 걱정하는 그런 너무 과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수 씨에게 필요한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상호 씨는 뭐 잘 안 까지는 게 있네. 역시 식자재에 집중을 하고. 이상형은 듬직한 사람?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상호 씨는 이상형이 좀 잘 웃는 사람. 그리고 지수 씨가 센스 있는 대화 상대기는 한데 그러면서 이 말을 해. 이게 뭔가 좀 웃는 사람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막 해명을 하려면 버벅대는데, 이게 모쏠 특집이다 보니까 또 전형적인 모쏠을 대표하는 사람이 일단은 재윤님이고, 그리고 상우님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승리님이나 정목님 같은 경우에는 흔한 모쏠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야. 승리님 같은 모쏠은 나는 처음 봤어. 진짜 드문 케이스죠. 정목님도 드물고 많지 않고, 지윤님 같은 스타일이 보통 어떤 모쏠을 떠올렸을 때 전형적이고, 상우님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우님이 여기서 자꾸 이제 상우님은 해명을 하려고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궁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해명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해명이 지수님이 되게 훌륭하신데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라 제가 선택을 못한 겁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안 좋게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세련된 느낌? 그러니까 지수 씨는 제가요? 제가요? 여기서 지수님은 아닌데? 내가 이러면서 상대에게 더 확실한 설명을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님은 내가? 그럴 리 없는데? 약간. 근데 이제 상우 씨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해명하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수님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편한 대화 상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센스 있는 사람이면 지수님하고 이렇게 잘 흘러갔겠지만 이미 한번 핀트가 어긋나니까 상우님 같은 이런 대화 방식으로는 지수님을 설득하거나 지수님과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 이런 걸 보면 지수 씨가 모쏠일 수 있겠구나.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다가오던 분들도 이제 한 발 빼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그래서 상우 씨가 최선을 다해서 비유를 하는데, 상우 씨가 비유가 먹는 것으로 할 거라는 거는 너무나 예상됐었죠. 공감합니다. 저에게 와닿는 비유였고요. 저는 국밥을 먹는데 상대방은 이제 약간 스테이크 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지금 첫인상에 대한 얘기지만 뒤에서 정목님이 이도 씨를 바라보는 마음도 좀 비슷한 맥락이었을 것 같아요. 상우 씨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쩔쩔매게 만들었단 말이지. 근데 지수 씨는 아니 왜 쩔쩔매?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제가요? 하고 나는 궁금해서 두세 번 물어본 거지만 그거는 설명이 더 필요하시니까 물어본 거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대가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대죽 그래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상우님이 하는 말이 지수님에게 들어갈 리가 없는 게, 지수님 입장에서는 뭐 몇 표를 자기가 받았다 정확히 모르지만 최다 득표자라는 건 알잖아요. 3표까지도 아나? 그러니까 여기서 상우님의 말은 좀 오만한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우님은 자기가, 나도 지수님 그랬고 아마 사람들 보기에 다 지수님은 너무나 훌륭하셔가지고 감히 선택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말을 지금 하려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독이야.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지수님 선택했거든. 남자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지수님 선택했어요. 그런데 상우님의 이런 말을 들으면 지수님이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수님은 왜요? 그러니까 이제 상우님은 그냥 이미지가,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약간 좀 고급스러운, 저게 이제 고급스럽다라고 표현했지만 다가가기 힘든 인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데 막상 다가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 껄끄러운 부분들이 생기죠. 그게 지수님의 이런 화법이나 이런 게 조금 어떤 배려나 이런 게 없고 좀 명확하죠. 명확하고 딱 선을 긋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지수님이 가진 그런 모습들, 다정할 것 같은 약간 밝은 느낌의 지수님을 생각하고 다가갔다가는 생각보다 되게 차갑네? 내가를 싫어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발을 빼게 되는 걸로 이제 이어지기가 쉽겠죠. 지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만 상우님은 굳이 바꿀 필요 없다, 그게 매력인데. 근데 지수님은 내 감정 이렇다고 표시를 한 거였는데 상우 씨가 지금 그런 게 사실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지금 여명님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눈에 안 들어오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게 원래 사랑이란 게 그래.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분석을 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타인에게 관심이 생기고 그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을 키워가고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그 사람을 연민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이 커져가는 과정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거 이외의 부분에서 내가 채워가는 환상들이 존재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채우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지연 씨가 재훈 씨에게도 처음에 재훈 씨가 보여준 인상, 채워놓은 환상적인 퍼즐이 존재하고 지수 씨도 상호 씨를 보면서 채워놓은 환상적인 퍼즐이 존재해요. 뭐 어떤 캐릭터라고 할까? 요즘에 그런 캐릭터가 어디 있죠? 선제역부 튀어의 선제가 그런 캐릭터였을까? 물론 저는 그걸 보지 않았지만 약간 물론 선재 씨가 상우 씨 같은 그런 체형은 아니지만 약간 그렇게 곰 같으면서 항상 그렇게 아빠 같이 항상 의지할 수 있고 다정하고 뭔가 말을 못해도 약간 그런 뽀로로에서 포비 같은 그런 퍼즐이 맞춰졌어. 그런 환상이 심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한테 대한다고? 이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상호 씨는 그래도 데이트하고 나서 호감도가 생긴 것 같대요. 상호 씨는 기본적으로 뭐 여성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단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호감도가 생겨. 보통 웬만하면은 경험이 많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성하고 시간을 오래 갔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또 다른 이성하고 지내다 보면 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좀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호감도가 어쨌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 데이트는 최대한 말이 좀 안 끊기고 티키타카 왔다 갔다 이렇게 잘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상우 씨는 지금 티키타카 이런 거를 잘했다고. 말 그대로 이 오디오가 크게 비지 않으면 티키타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오디오가 비지 않은, 그러니까 여성과 이렇게 오디오를 많이 주고받은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 정도면 야 잘 됐는데? 야 이 정도면 나 픽업 아티스트 모태솔로 이 프로그램에 안 맞는 캐릭터 아닐까? 어쩌면 나 하트 시그널 재질? 물론 상우 씨가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 이제 두 분은 다시 돌아가고요. 그래서 상우 씨 캐릭터를 잘 볼 수 있는 데이트였고요. 지수 씨 캐릭터도 상당히 많이 알게 됐죠. 지수 씨도 뭐랄까 다가온 데 대해서 확실히 경계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드러났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서적인 배려를 크게 하진 않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선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훈련이 덜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 씨가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능수능란한 사람이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면 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장을 친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리고 모쏠이 아니지. 그렇다면 그런 거에 막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심이나 나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요 이런 에너지를 착착 풍기는 거에 능수능란한데 모쏠이야. 그러면 뭐 어장이 거의 대서양이지. 그 어장 속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지수님은 그런 캐릭터 아니니까 솔직하고 타인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확실한 사람이니까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지. 그러면 지수님이 이대로 소수의 선택지 속에서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런 중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찾든 아니면 자신이 조금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능력을 장착하든인데 지수님은 그런 능력을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못을 연화해서 지수님이란 캐릭터를 세상에 알렸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데이트 현규와 이도. 여기에서 이도 씨가 현규 씨한테 물어봅니다. 현규 씨는 혹시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규 씨가 사실 도우님이랑도 해보고 싶었어요. 도우님이랑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더 알고 싶다라고 느껴진 사람이 데이트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어서 어쨌건 돈님이랑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아직 서로 다 잘 모르니까 돈님 이외에는 아직 잘 모르겠다. 다른 분 없었어요? 이도 씨가 물어보는데 다른 분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돈님하고도 해보고 싶었다는 말이었지 첫인상 선택을 돈님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도 씨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했구나라고 생각했어. 돈님은 어때요? 좌회전부터 할까요? 진짜. 돈님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조언받았던 게 경청하세요. 심지어 전문가의 솔루션도 경청하세요. 경청하기 위한 지도를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돼. 돈님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취약했던 사람이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돈님이 이도님이 굉장히 화려하고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해서 너무너무 멋진 친구죠. 멋진 청년이지.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취약해. 예를 들어서 재훈님 어때요? 재훈님 너무너무 멋진 청년이지. 너무너무 배려심도 많고 그리고 생각도 깊고 그리고 취미도 애니메이션 아주 좋아요. 그런 훌륭한 친구인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말을 덧칠해. 완벽한 말을 하려고 하고 이 말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버벅대.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말을 침묵을 못 버티니까 계속 쏟아내면서 수정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정도 과감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조심스럽게 하니까 그 부분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스피치 훈련도 하고 막 하고 왔어. 그러면 재훈님은 어때요? 우리가 재훈님의 단점은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훈님을 볼 때는 저 단점 있는 친구가 애쓰는구만 이렇게 보여요. 근데 돈님은 단점이 눈에 잘 안 들어와. 이게 편집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돈님도 재훈님이나 이돈님이나 둘 다 단점이 굉장히 강한 모쏠들이에요. 모쏠이라고 해서 단점이 무조건 있는 건 아닌데 최소한 이돈님은 단점이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재훈님처럼. 근데 우리가 재훈님을 볼 때는 어때요? 저렇게 단점 많은 사람이 노력하네. 뭐 여기서 막 미숙한 행동하고 약간 그렇게 막 서툰 행동하면 에휴 또 그런 이렇게 보는데 돈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보여. 돈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돈님이 약간 빠와 까가 생길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데 돈님이 어떤 그렇게 성실하고 멋진 부분을 보면서 돈님의 팬이 되기도 하고 돈님의 약간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말을 못 듣고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가해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때문에 돈님에 대해서 또 나쁘게 보는 약간 이렇게 양 시선들이 생길 것 같아요. 양쪽이 다 강한 게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돈님도 재훈님이랑 다르지 않다. 돈님도 재훈님처럼 그냥 모쏠이었고 지금 돈님이 굉장히 멋진 모습만 강조돼서 그렇지 돈님에게는 그러니까 재훈님에게는 화법 스피치의 문제였고 돈님에게는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돈님이 말을 막 쏟아내고 표현을 잘한다고 해서 소통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냐? 아니지. 그러면 재훈님이나 이돈님이나 둘 다 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둘 다 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소통에 대해서 전문가의 솔루션을 받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돈님을 나쁘게 볼 것도 없고 너무 막 추앙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다 여기서 노력하고 있는 젊은이들인 거니까. 이건 뭐 제 생각이었고요. 이거는 이돈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나를 선택했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돈님은 여기서 목적지를 가는 걸 굉장히 또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서 현규님의 말을 조금 집중해서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돈님은 지금 목적지에 가는 미션이 주어졌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규님한테 좌회전부터 할까요? 지금 혹시라도 길 잘못 들까봐 걱정돼. 맡기지 못해. 길 자체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이게 녹차 카페군요. 현규 씨는 이상형을 묻네요. 두부상을 생각해본 이걸 영상을 보면서 혼자 그냥 생각한 게 두부상에는 얼굴이 두부상인 게 있고 몸집이 두부상인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얗고 말랑거리고 그래서 활동적인 분이 좋냐 정적인 사람이 좋냐라는 거에 현규님은 나는 정적인 사람이 더 좋다. 그 말에 이도님이 약간 실망한 건가? 누구보다 활동적인 삶을 살아서 왔을 때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냐라는 거에 이제 현규님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100%는 아니지만 세상에 100%는 없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약간 동상이몽이 있구나. 현규 씨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지수 씨잖아요. 지수 씨고 지수 씨에 대해서 1순위 호감인 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현규 씨는 이도 씨를 또 실망시키고 싶진 않아요. 또 첫 번째 데이트고 이러니까 막 굳이 그걸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지금 그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거든요. 지수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어. 근데 이도님은 왜 나한테 투표 안 해? 그런데 내가 너 이상형인데 왜 나한테 투표 안 했어? 라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현규 씨는 무슨 말씀? 첫인상 투표할 때 아니 아까 우리 차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조금 전에 데이트해서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 따로 있었어요? 사실 돈님이랑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가 이제 이돈님 입장에서는 나랑 데이트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다라고 했으니까 좀 오해할 법도 해요. 다른 사람은 또 있죠. 뭐 이 정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없다고 말했으니까 저 말은 이제 고지고대로 믿은 이도님은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서 현규 씨 입장에서는 고지고대로 말하는 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럴 수 있겠구나. 하긴 그렇지라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도님이 이 전에 메이크오버 훈련 받을 때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말에 의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현규 씨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다. 근데 아직 이도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 중이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3인칭으로 보니까 현규가 그랬겠구나 이런 게 보이지만 뭐 이도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규 씨랑 데이트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게 딱 바로 이런 의중이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약간 이분은 나를 이성적으로 보진 않는 건가? 아닌데 이도 씨한테는 현규 씨가 충분히 부분들이 있었는데 직업적인 특성도 있고
근데 형규 씨는 뒤에서도 딱히 지수 씨가 형규 씨를 그렇게 이성적으로 보진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는 올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성적으로 보지 않으면 굳이 시작하지 않겠다 그 정도인 거죠. 형규 씨에게 이도 씨는 왜냐면 지금 형규 씨는 지수 씨 쪽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 상태니까 이게 지금 보면 크게 두 줄기잖아요. 지금 연애 어떤 뭐랄까요 연애 그 뭐랄까 러브라인으로 따지면 크게 두 줄기에서 한 축이 이제 지수 씨 중심의 삼각관계니까 이도 녹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네, 형규 씨는 잘 드시더라고요. 의외 분들이 있어요. 녹차 먹으면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 있죠. 그리고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 말고 녹차를 더 좋아하는 분이 오셨으면 형규 씨랑 더 재밌는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근데 이거는 형규 씨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도 씨도 자기가 알아보고 싶은 두 사람, 승리, 정목, 둘을 생각을 하는 거겠죠. 모 상태니까 본인도 이제 아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기억나는 솔직히 방금 그 데이트는 보고 나서 잘 기억을 못했고 여기서 가장 많이 인상 깊었던 데이트가 이 데이트였던 것 같아. 못쏠 연하 자 니들 연프 많이 봤지? 자 얘다 못쏠 연 데이트는 이래 라고 이제 탁 보여주는 게 이제 이 데이트였던 것 같아요. 3대3 데이트. 그러게 이제 뭐 다 첫인상 얘기를 하고 여기서 또 재훈씨 특이 나오는데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봐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어서와 못쏠은 처음이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못쏠을 우리가 처음 보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낯솔에서 봤던 못쏠들보다 더 어린 분들이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우리의 과거를 담고 있어 분명히. 근데 이제 낯솔의 모쏠들은 우리의 과거와는 좀 다른 뭔가 그 다른 속성들이 명확히 드러나긴 하거든요. 좀 연세가 있으신 모쏠들은 확실히 다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더라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모쏠들은 이게 나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갖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 뭐 아닌 척 하지 마. 다들 미숙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 왜 또 아닌 척 또 나만 그런 척 또 또 은근히 또 나한테만 뒤집어 씌우려고 또 미숙했던 적이 있지 뭐. 낯솔 나오는 모쏠들은 약간 그 모쏠 고인물들이 낯솔 모쏠 기수에는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기수분들은 낯솔 모쏠들에 비해서 사회성이 더 떨어지는 모습도 있어요. 있기는 어리다 보니까 더 그렇겠지. 사회성이 더 떨어지지만 더 순수하고 솔직한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물론 낯솔 모쏠 분들도 굉장히 솔직한 분들이었지만 여기서 재훈 씨가 연애 프로그램도 처음에 몰표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좀 나가리 되는 이게 누가 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심리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저 말을 표를 하나도 못 받은 다른 분이 했다면 뭐야 뭐 자신감 넘쳐 이런 말로 들리지만 저거를 지금 몰표 받은 재훈 씨가 자기 입으로 하고 있어. 제가 몰표 받았지만 제 주제에 저는 나가리겠죠. 나는 나 따위가 뭔 몰표야. 나는 나가리 될 거야. 이런 생각 맥락이 저 말의 의미잖아요. 여전히 이제 자신감이 상당히 없는. 그러니까 이제 뭐 나가리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쓰고. 근데 또 그게 또 이 다른 분들은 뭐 농담도 잘하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승리 씨가 듣기에는 어때요? 처음에 표가 모인 사람이 나가리가 된다는 말은 그래 표가 많이 받은 사람도 나가리 시키고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이구나. 야 이제 성격 좀 나오네. 이게 이제 승리 씨 관점의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재윤 씨는 나 따위가 무슨 몰표겠어요. 나가리 되겠지. 내가 뭐 이런 마음인데 승리 씨는 야 그래 몰표 받은 사람도 나가리 될 수 있지.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 이게 이제 승리 마음. 그래 경쟁에서 이겨야지 뭐. 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미래는. 이거죠. 야 너 성격 드러나네. 약간 이런. 근데 민홍 씨는 바뀐 이유가 선택했던 재윤 씨는 목소리도 아직 몰라요. 목소리는 들었잖아요. 목소리까지는 들었잖아. 뭐 목소리까지 모를 정도로. 근데 정목이랑은 대화라는 걸 해봤다. 좀 대화다운 대화를 해봤다. 이렇게 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못생겨서 아니면 나는 뭐 가진 게 없어서 연애를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화 능력, 타인에게 귀 기울이고 관심 갖는 힘, 그게 결국 또 어떤 다정한 걸로 나오니까. 정목님은 저랑 대화라는 걸 해봤잖아요. 들어드릴까요? 제가 들게요. 이런 거. 정목 씨가 보면은 되게 다정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되게 좋은 사람이고자 노력을 많이 해온 사람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정한 사람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정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왜 여태껏 솔로일까 생각해보면 조심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좀 판단을 빨리 해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 장난도 치고 당연히 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목님은 완전히 지금 전생자라니까? 지금 이 세계에 온 거야. 다른 사람들을 마법 못 쓰는 세계에 혼자 마법 쓰는 상황이야. 정목님은 사람들이 이제 정목님 마음이 바뀌었어? 근데 정목님은 난 노코멘트. 자기 정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회피형 새싹 같기도 하고
새싹 회피형. 모쏠이었던 내가 이 세계에선 인기남? 약간 이런 대화 가능. 나 혼자만 대화업?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자기가 물어봐 놓고 막 간접에다 이렇게 농담을 하고 정목 씨가 말을 못한 건 정목 씨가 호감이 있는 사람은 이도 씨고 이다한 건 안 바뀌었고 이분들에게는 지금 호감이 없는 상태니까 이 얘기를 뭐 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지. 롤러스케이팅장이군요. 여기서 여명 씨가 이거 이대로 묶으면 되나? 하면서 저걸 묶거든요. 그때 재윤 씨가 묶어 드릴까요?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말을 하면서도 주저주저해. 이걸 해도 되는 건가? 이걸 했을 때 상대에게 상대에게 묶어준다고 했을 때 나까지 거에 묶임을 당했을 때 상대는 싫을까? 막 이런 생각 막 복잡한 거야. 아니에요. 재훈 씨가 묶어주면 얼마나 좋아. 다정하고. 그리고 재훈 씨 얼마든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재훈 씨는 그 생각을 못한 거지.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해. 자기는 틀리면 안 되고 나는 틀리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름 용기를 내서 말했는 흩어져 버렸어. 저 위로 흩어졌어. 이게 재윤 씨가 그냥 보면 되게 귀공자 같은 타입이잖아요. 외모가 깔끔하고 그리고 또 남자다운 인상이에요. 근데 재윤 씨가 이제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여자분들이 재윤 씨를 돌봐줘야 되는 사람으로 봐. 남자로 안 보인다고 말해. 그러니까 이게 남자다움에는 이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근데 자기가 남성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과감하게 상대에게 말하고 그리고 좀 내가 진중하게 선택한 것을 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근육을 키우고 더 세게 말하고 이러려고 한단 말이죠. 잘못된 방향이죠. 근데 여명이 못 들었죠. 그래서 재윤 씨는 여명 씨한테 말했다가 여명 씨가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진짜 못 들었겠지? 근데 저기서 재윤 씨는 못 들었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절받았다는 느낌으로 받았다. 다른 사람한테 묶어줄까? 묶어드릴까요? 라고 했다가 그거를 자기가 다시 또 덧칠 하죠. 이 계속 모든 화법이 이렇단 말이야. 뭔가를 뱉고 그러니까 고민하고 딱 뱉으면 차라리 나은데 뱉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계속 뭔가 이게 장구 끝에 악수 둔다고 하잖아요. 오래 고민해가지고 나오는 답은 최선의 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최선의 답은 오히려 그냥 직관적으로 한 번에 저지르는 게 옳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직관이라는 거는 감정이랑 연결돼 있고 재훈 씨는 너무나 이성적인 제대로 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직관에 의존하지 않아. 그래서 자꾸 생각이 많고 많은 생각 속에서 나온 답을 또 수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승리 씨는 왜 내 걸 묶어줘? 왜? 너 나 좋아하냐? 이거 지금 뭐 웨이브 프로인가? 왜 내 걸 왜? 그러니까 재윤 씨도 자기가 말해놓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아니야. 혼자 묶을 수 있으면 상관없고 그렇게 다들 저렇게 묶고 있고요. 근데 여명 씨는 아마 누군가 묶어주기를 바랬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혼잣말들을 조금 하거든요. 계속 위에까지 잠 가야겠다 뭐 이런 말들도 좀 주변 사람들 남자들이 해주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 약간 연애 프로라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죠. 연애 프로면 이제 또 약간 여명 씨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아까 지금 재윤 씨가 그 시도를 하긴 했지만 못 들었지만 그래서 괜히 뭐 신발 사이즈 얘기 생각하고 재윤 씨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묶어드릴까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이제 뭐 다 묶었으니까 너무 늦었어. 여자들은 여자끼리 남자들은 남자끼리 묶어줄 뻔했지. 재윤 씨가 승리 거 묶어준다고 해가지고 저기서 재윤 씨가 묶어준다고 했는데 승리 씨가 그래? 해서 재윤 씨가 진짜 묶어주는 상황이 됐으면 진짜 그것대로 웃겼겠네요. 그러니까 승리 씨가 여기서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좀 그런 성격에서 그렇지 만약 재윤 씨가 여기서 묶어줄까 했는데 승리 씨가 아니고 재윤 씨 같은 사람이었으면 또 거기서 거절을 못해.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 재윤 씨가 남자를 꿔주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굉장히 또 그건 그것대로 역사에 남을 장면이겠네요. 여기서 그랬으면 여기서 남자들끼리 서로 묶어주고 여긴 또 여자들끼리 서로 묶어주고 이런 장면이 됐을 테니까. 근데 뭐 비슷해요. 뭐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뭐 남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봐주고 보호대주 타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친한데 스킨십 하는 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서 이게 우리가 너무 연애 프로에 취해서 그렇지 솔직히 저게 더 맞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이랑 지금 내가 썸 타는 사이도 아닌데 가가지고 막 뭘 채워주고 내가 해줄까 해서 막 입혀주고 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아. 지금 이분들 만난 지 하루 됐단 말이에요. 좀 모쏠이어서 더 그렇긴 하지만 또 연애 프로인데 좀 해보지 하는 면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같이 단체 미팅을 하고 같이 볼링장을 갔다 아니면 뭐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좀 주저하게 될 것 같아. 하지만 여기는 연애 프로다는 거. 여긴 연애 프로다. 그래서 그걸 못해서 아직까지 이 모양이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뭐 정목 씨가 한번 넘어지고 여기서 이제 뭐 장면으로 보면 되게 많은데 뭐 남자 여자 간에 서로 도와주는 거 없이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승리는 기본적으로 뭔가 운동 자체를 좋아하고 뭘 하나를 해도 허투루 안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롤러장에 왔으면 롤러를 타야지. 내가 롤러를 배우기로 했으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배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연 씨가 여기서 잘 못하니까 민홍 씨가 옆에서 엄청 도와주거든요. 훗날 남자친구가 되는 그가 이쪽으로 왔다가 와서 뭔가 갔더니 벽 짚고 돌아가. 그런데 이거는 정목 씨가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내가 도와줄까 생각을, 아마 여기서 이제 벽에 부딪혀서 벽 밀고 가거든요. 그 장면에서 정목 씨는 진짜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거야.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내가 저길 도와줄까? 도와주는 오반가? 도와주지 말까? 민홍 씨가 있는데 내가 잡아도 될까? 잡으면 넘어지는 거 아니야? 넘어져도 그래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 벽에 부딪히고 밀고 가서 그 사이에서 정말 그 블랙홀 앞에 있는 개체처럼 정말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정말 수십 가지 생각을 쫙 하면서 갔다가 에라 아예 안 되겠다 하고 왔죠. 그 정도 그나마 생각을 한 게 여기에 같이 온 남자 세 분 중에 정목 씨다. 정목 씨는 그나마 생각했고, 재훈 씨나 뭐 승리 씨는 일단 롤러스케이트 이거 잘 타야지 생각이고, 재훈 씨는 지금 더 주저하고 있고, 그래서 정목 씨는 뭔가 할 것처럼 근처에 왔다가 벽 찍고 가버립니다. 생각은 수만 가지 했는데 여기서 정목이 본 미래는 수십억 가지의 미래가 있었죠. 무정이 가버리는 정목 씨 뒤에 지금 여자 출연자들끼리 걱정하고 잡아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근데 이제 정목 씨는 그건 또 이해하는 게, 아까 잠만 넘어졌거든요. 넘어졌다 보니까 잡아들였다가 괜히 같이 넘어질까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는 거고. 근데 정목 씨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기에 같이 온 여성분들에게 호감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감이 없진 않지. 같은 나이대의 선남선녀가 만났는데 뭐 호감이 아예 없진 않는데, 어쨌건 지금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이제 이도 씨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애매한데 할 때는 안 가는. 이 사람에게 뭔가 말을 건네볼까 말까 할 때, 좀 애매한데 할 때 말을 걸면 못소리 아니죠. 어떡하지? 말을 걸까 말까 할 때, 에휴, 내가 말 걸면 상대가 싫어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재훈 씨. 내가 말을 걸까 말까. 근데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라고 생각하면 이제 상우 씨. 내가 말을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말을 걸면 이 사람과 잘 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고 낫지.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는 쪽은 정목 씨. 이제 그렇죠. 지연 씨는 계속 훈련을 받고 있고, 그 옆을 재훈 씨는 연습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민홍 씨는 남자분들이 오셔서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데이트니까.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 그렇죠. 남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걸 많이 해봤고 타봤으면 뭐 하겠는데, 이분들도 그냥 다들 자기 거 하기 바빠요 지금. 제작진이 환승연의 희두 생각하고 스케이트장 갔을까요? 그러면 양심 없지. 그러면 양심 가출했죠. 그러면 아니, 희두는 우리나라 하키 국가대표예요. 아니, 하키 국가대표가 스케이트장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생각하면서 이분들을 여기 보냈다고 하면 제작진이 선 넘었지. 그건 제작진이 양심 출타했어. 그건 너무 심해. 그거. 아니, 희두는 생각해봐요. 국가대표 미남에다가 국가대표 선수란 말이지. 근데 뭔가 그 장면을 얘기하니까 진짜 비교되긴 하네요. 거기서 물론 잘 되거나 이렇게 그렇진 않았지만 그 장면 자체는 진짜 이뻤죠. 그때 혜은 씨였죠. 진짜 웃기네. 그거랑 비교하다니 너무 잘나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대조적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맞아, 그때 진짜 영화 같았지 그 장면은. 그래서 민홍 씨도 그냥 다들 혼자 타기 바빠요. 답답했어요. 지연 씨도 이 시점에서는 호감이 있던 건 재윤이었는데 롤러만 엄청 탔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지연 씨는 재윤 씨에 대해서 극존칭을 써요. 물론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서로 극존칭을 쓰는데, 뒤에서는 재윤은 귀엽고 챙겨줘야 되는 동생으로 바뀌면서 지연 씨는 재윤 씨에 대해서 마음이 식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윤에 대한 관점이 바뀌죠. 이 시점에서 재윤 씨가 좀 진중하고 과묵한, 좀 성실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진중하고 과묵한 좀 그런. 근데 이제 뒤에서는 좀 조심성 많은 소년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여명 씨도 이걸 남자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그래도 그나마 정목 씨가 여성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요. 지금 여성분들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정목 씨가 와서 또 슬랩스틱 한번 보여주거든요. 넘어지는 거 보여주고요. 또 넘어지니까 다 나가주세요. 그런 농담하고. 그래도 정목 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화가 되죠. 그래도 아까 그냥 벽 찍고 나왔지만 잡아줄까 말까 고민은 하고, 여기에서도 여성분들끼리 있으니까 슬랩스틱,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와가지고 넘어지고 또 드립 한번 치면서 같이 대화가 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명 씨가 나랑 탈 사람 했는데, 이제 재윤 씨는 여명 씨에 대해서 이제 호감이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재윤 씨가 여명 씨와 타러 옵니다. 여명 씨가 알려주고 재윤 씨가 그걸 생각하면서 타고요. 재윤 씨는 열심히 탔지만 뜻대로 안 됐고, 이 프로는 모쏠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던 데이트고요. 재훈 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대. 정목 씨랑 같이 타고 싶었는데, 이때 여명 씨는 정목이랑 같이 타고 싶었는데 재훈 씨가 와버렸네요. 여명 씨가 이때부터 재훈 씨에 대해서 좀 안 좋았구나. 이도 씨 입장에서는 재훈 씨가 살짝 회방꾼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완전히 회방꾼이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재윤 씨가 묶어줄까 이런 부분도. 여기서 이제 여명 씨는 처음에 재윤 씨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는 정목 씨였어. 정목 씨가 묶어줄까 했으면 묶어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어. 재윤 씨 같이 말을 하나도 안 하는 분이시면 1대1 데이트로 갔어도 엄청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명 씨가 정목 씨가 슬랩스틱하고 넘어지면서 정목한테 같이 한번 타러 갈래? 라는 식으로 같이 타러 갈 사람? 이랬는데 재윤 씨가 나 하면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명 씨가 보기에는 재윤 씨가 눈치 없게 자꾸 껴드네? 라는 생각이 조금씩 피어올랐을 수도 있겠어. 그렇게 돌아와서 두 번째 모쏠의 밤이 열립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려고. 뭘 시키려고 지금 따뜻하게 입고 나오래? 지수님이 좀 얇게 입어야 사람들이 춥게 입어야 누구 한 명 벗어주겠지 이러는데 지수님이 입만 살아가지고 또 막상 그래서 벗어주면은 또 경계할 거면서 그래서 뭐 여명님은 와 폭습 이러는데 약간 이거를 지금 이 뭐야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약간 이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약간 뭐라 그럴까 내가 우수에 찬 표정으로 지금 저쪽 테이블 사람을 내가 쳐다봤어. 지금 나랑 눈 마주쳤다니까 와 역시 선수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폭스. 하지만 메타인지가 돼서 그렇게 이제 남술의 밤이 시작이 됩니다. 남술의 밤. 그때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승찬님 분석은 뺄게요. 승찬님 분석 죄송한데 승찬님에게 내가 미안할 건 없지만 좀 미안한데 뭐 좀 빼겠습니다. 뒤에서 뭐 어떤 연애 서사로도 연결이 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승찬 씨 매력적 분이죠. 승찬님 인물도 좋고 직업도 좋고 그 매기가 있습니다. 매기가 남녀 한 명씩 있죠. 승찬 씨와 미지 씨. 이분은 무려 100일이나 연애를 해보신 분이에요. 승찬 씨가 좀 늦게 오게 모쏠들 입장에서는 좀 크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막 다른 사람들하고 막 살갑게 물론 이도님 같은 분도 있지만 이렇게 막 새로운 사람을 갑자기 마음에 넣고 막 갈등하고 여러 사람을 저울질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매기를 넣어서 판을 흔들게 한다는 거는 좀 애초에 의미가 없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초반에 넣었어야 돼 그냥. 그리고 승찬 씨가 좀 뭐랄까 그냥 바른 사람 같아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고 그 와중에 그냥 소심한 반항을 하면서 살아온 그 정도 사람. 근데 이제 되게 여자한테 수요가 있게 생기셨다. 잘생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승찬 씨가 가지는 문제, 다른 뭐 모쏠분들도 그런데 승찬 씨가 봤을 때 좀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승찬 씨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겠지만 승찬 씨도 뭐랄까 좀 말씀을 잘하셔서 그렇지 막 의욕이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이런 느낌을 잘 안 줘. 그게 좀 아쉽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 또래 분들에게 30대라는 느낌이 조금 크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여유랑 의욕 없음이 다르지. 뭔가 어필이나 이런 거를 승찬 씨는 뒤늦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매기의 역할이 힘든데 뭐 하트 시그널의 이수 씨 정도 그렇게 캐릭터성이 있고 강하고 이래야 그걸 비집고 들어가지. 지금 보통의 이런 모쏠들은 100일 연애 해봤자 모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이분들끼리 친한 것 같고 또 내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또 체면도 있는 그런 상황 또 동생들을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연애가 형성돼 있는데 거기서 야 쟁취할 거야 이게 또 안 되지. 성격적으로는 차라리 승인 씨가 매기로 들어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승찬 씨 같은 이런 뭐랄까 이 양반과의 성격은 어쨌건 여기서 동생들이고 내가 큰형님이고 근데 이 동생들이 좋다고 하는 여성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걸 막 비집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또 체면 없이 또 얘네들한테 막 구애하고 이것도 좀 그렇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좋은 사람이라 매기 역할을 하긴 좀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찬 씨가 차라리 낯솔의 모쏠 기수에 나왔으면 완전히 그거죠. 인기남이지. 그래서 여기 오면 말 놔야 되는데 그리고 좀 아쉬운 얘기지만 뭐 이 등장 자체가 조금 너무 소소하지 않았나. 등장을 좀 뭐랄까 좀 빠방하게 터트려주고 그렇게 하면 좀 모르겠는데 약간 여기 와서 딱 오니까 사람 모쏠들이 모여있고 승찬 씨가 오니까 누구세요? 저 출연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생각해봐 덱스도 오자마자 촥 해가지고 빡탁 던지고 쫙 그런 게 있었고 이수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떤 파티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막 그런 이미지를 딱 주고 이래서 뭐 현규 씨도 등장으로 화려하게 빵 터트리는 그래서 뭐 나는 뭐 이렇게 너 만날 거야 이런 멘트까지 이어지면서 약간 그런 강렬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승찬 씨는 쭈뼛쭈뼛 넣어가지고 여기 뭐 모임 있나 봐요? 여기 뭐 촬영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왔단 말이야. 이게 좀 아쉽다. 승찬
승찬 씨를 매기로 투입을 할 거면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주고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든 좀 빵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만약 이제 모쏠 기수가 모쏠 연하가 다음에도 또 이게 이 시즌 2로 온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기는 없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쏠 매기는 매기를 맞이하는 입장이나 매기로 투입되는 입장이나 서로에게 좀 너무 가혹한 설정이 아닌가 싶어요. 뭐 승리 같은 캐릭터면 뭐 남자로서는 가능했을 것 같고 여자라면 뭐 지수 씨 같은 그런 화려한 외모라면 뭐 좀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매기 옵션 말고 좀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모쏠에게 맞는 다른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어쨌건 초반에 전문가분들의 솔루션이 있었으니까 중간에 이분들이 어떤 미션을 받고 그런 솔루션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뭐 성장을 보여주는 뭐 그런 테스트나 아니면 그 성장으로 인해서 이번에 연애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사람과 뭐 소통이 잘 된다거나 뭐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이 그러니까 성장이 필요한 부분이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가지고 한 멘토에게서 중간 점검을 같이 받는 예를 들어서 뭐 민홍님이 뭐 누구야 여명님이 운동이고 상우님이 운동이고 이랬으면 나중에 이제 둘 다 양치승 관장 앞에서 둘이 같이 만나가지고 뭐 커플 운동을 한다거나 같이 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에서 의지하는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커플이 되거나 뭐 모르겠지만 뭔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각자 하더라도 나중에는 중간 점검은 같이 하는 예를 들어서 재윤님은 스피치를 못했고 이도님은 잘 듣지 못했으니까 나중에는 뭐 같은 강사 앞에서 두 사람이서 같이 뭐 이렇게 뭐 한다거나 뭔지 그런 것도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건 매기는 저도 기대했습니다만 이거 보고 나니까 매기는 안 맞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말을 오자마자 이제 놓고 시작을 하네요. 못소린 이유가 뭐냐라는 거에 긴장을 하니까 정목 씨가 또 천천히 생각할 시간 천천히 정목 씨는 이런 거 보면 다정한 사람은 맞아. 이게 시야도 넓고 물론 이게 못쏠 기준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와서 진짜 짧게 연애해본 사람 있었어 어제? 말이 약간 중의적인데 어제 와서 하루인데 여기 와서 짧게 하루 먼저 와서 연애해본 사람 있어? 라는 느낌으로 드는데 그게 아니었지. 나는 한 100일 정도 연애를 해봤어. 그래서 매기남. 31살인데 100일 연애면 뭐 적은 숫자지만 오히려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모쏠 같은 특성이 나올 수 있죠. 저는 스스로 모쏠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능수능란하대. 여유가 있어 보인다. 정목님이 정상인이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목님은 대화가 되는 유일한 마법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마법사가 또 하나 들어온 거야? 이런 느낌이 잠깐 긴장했지만 승찬님은 너무 얌전했다. 그래서 딱히 이런 경쟁으로 치고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활약이 없는 방향이 돼버렸고요. 그런 모습들이었고 근데 못쏠인 이유 내가 이상하게 꾸미고 다녔다. 근데 저것만으로 못쏠이진데 아닌가? 이 정도면 못쏠일 수 있나? 근데 이것만으로 모쏠은 아닐 것 같아요. 뭐 17광수님한테 코디를 받았나? 근데 이렇게 뭐 사진 찍은 표정이나 이런 거를 보면 좀 개성 있고 뭔가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가 너무 안 나왔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타일을 추구했고요. 서인국 씨 조언으로 되게 잘 변화를 했고 그리고 나이와 이제 직업이 공개가 됩니다. 남자분들의 나이와 직업이 공개가 되는데요. 일단 형규 씨는 이 00년생 나올 뻔했어. 99년생이고 직업은 의대생. 뭐 직업은 아니지 아직 학생인 거지. 승찬 씨가 아이고 우리 후배님 오셨구나 하는 눈빛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고 저런 걸로 부모님에 대한 작은 반항이죠. 승찬 씨 입장에서는 맞아. 근데 시작을 의대생이 열고 마무리를 의사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뭐 살짝 좀 주눅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좋은 직업이니까. 지망은 정형외과 하고 싶긴 하는데 정형 공부를 겁나 많이 해야 되는 과잖아요. 물론 다 많이 하겠지만. 그리고 재훈 씨는 98년생, 한 살 차이, 형규 씨랑. 형규 씨가 한 살 차이 나는구나. 근데 이제 원래라면 형이구나 라는 게 조금 더 많은 반응일 것 같긴 한데 형규 씨는 지금 지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직업은 컴퓨터 그래픽, 3D 아티스트. 그리고 승리님은 운동선수일 줄 알았는데 승리님은 그냥 마케터, 98년생 마케터.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건가? 아니면 뭔가 마케터로서 자리를 잡은 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일한 경험 있고 그래서 뭐 글로벌 마케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씨인데 상호에 대해서 지수님은 처음에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데이트를 해보니까 처음에 30쯤 됐으려나 생각을 하다가 데이트할 때 얘 어리네? 라는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지수님은 어른스러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어른스러운 사람이 잘 맞아. 그래서 처음에 상우님을 생각하면서 어른스럽고 무던하고 그런 어른스러운 포비 같은 사람, 그런 느낌으로 상우 씨를 선택했는데 막상 데이트를 해보니까 너무 애 같고, 그래서 좀 실망을 했겠죠. 점점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보다 어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상우 씨는 방산 관련 굉장히 훌륭한 직장이죠. 방위산업체 연구원이고, 하나이글스 응원하나요? 재밌어요. 그리고 정목 씨는 뭐 한 살 차이예요. 승찬 씨를 제외하고는 뭐 한 살 차이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대학생, 화공과, 화공생명공학 수업 듣고 공강 시간에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과제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대학생의 하루죠. 26세 대학생이면 조금 늦은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원래는 공군사관학교에 있다가 지금은 3학년이래요. 근데 민홍 씨가 자기보다 어린 거야 지금. 원래는 민홍 씨는 뭐 저는 연하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 만날 마음도 없거든요. 본인보다 2살이나 어린 거죠 지금. 근데 정목님 보면서 나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민홍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걸 얻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런 내가 가졌던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편견들이 좀 많이 깨져가지 않나, 좀 더 유연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 출연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내 가치관에 좀 변화가 돼서 괜찮다고 느꼈다. 그리고 승찬 씨는 31살, 뭔가 책임감이 많은 사람 같아요. 뭔가 역할을 하는 생각을 하고, 직업은 외과 의사. 승찬 씨는 뭐 환자들이 좋아지는 거 많이 보고 그래서 보람이 된대요. 나는 의사를 지망하는 사람이고 이분은 실제 의사고, 이대생? 나 의사인데 일단 현규 씨는 주눅 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지. 실제로 밖에서 만났으면 까마득한 선배잖아요. 의사분들도 어쨌든 힘든 조직이니까 그 안에서 윗사람에 대한 위계가 상당히 강할 거란 말이죠. 승리 씨는 직업이 좋으시니까 경쟁일 수도 있으니까 또 경쟁이란 단어를 말하죠. 승리 머릿속에는 경쟁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아요. 경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 말 그대로 승리 머릿속에는 승리가 중요해. 정목 씨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내가 이 의사분 어떻게 당해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건 대화의 스킬이었죠. 정목님의 대화 스킬. 왜냐면 초반에 외모로는 재윤 씨보다 부족하게 여겨졌었고, 직업적으로는 승찬 씨보다 지금 부족한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정목 씨는 물론 그 연애를 하는 게 승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목 씨는 거기서 충분히 잘 해냈죠. 이도씨 겹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고요. 재윤 씨도 자기가 이제 의대생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쭈그러드는 느낌이 미더덕처럼 들었대. 이런 표현들을 재밌자고 하는 것 같은데, 재밌는데 뭔가 저거를 재윤 씨가 재밌자고 하는 건지 그냥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승찬 씨에게는 늦게 왔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데, 선택해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여명 씨와 대화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냐라는 거예요. 이제 웃는 게 예쁜 사람? 여명 씨가 그래서 나 골랐구나. 매기한테도 선택되고 지금 마음으로는 정목 씨에 되게 호감이 있고 직업적으로도 가장 훌륭하고 매기 100일이나 연애한 그런 우월한 매기에게도 선택이 됐으니까 여명 씨는 지금 큰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을 텐데, 그래서 더 재윤 씨에게 아까 좀 짜증나는 부분이 더 커졌을 수도 있겠구나 뒤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서 맞아, 여명 씨랑 데이트도 뭐 별다른 게 나오지는 않았어. 근데 이도님도 선택돼서 갔고, 제가 하루 더 있었는데 저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기회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2화가 얼추 끝나는 장면이고요. 이제 3화로 넘어갑니다. 인생 PT 새로운 기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생 PT는 나만의 인생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심리 워크숍입니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나는 왜 이 상황에서 화가 날까? 내가 원하는 관계는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나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트레이닝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에서는 8주 동안 함께 심리를 공부하고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실습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접 말하고 듣고 돌아보면서 결정하는 힘을 키워나가기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수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감정의 이유가 분명해지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들으면 여러 기수에 걸쳐서 재수강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업이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오고 조금 더 단단한 내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PT에 함께 하셔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남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